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매도업자 마이클 버리도 이제부터는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16% 하락했고 나스닥은 1.63%, S&P 100이 0.8%, 러셀이 0.41% 상승했죠. 자,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오전 12시 정도 돼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이렇게 장대 한봉이 지수에서.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 이란하고 또 미국과 협상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후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가 됐다. 자, 인텔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하면서 AMD, 그와 더불어서 엔비디아까지 반도체가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나스닥이다. 그래서 나스닥 중심으로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장하고 다르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주가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도 인텔이 일단 가장 많이 올라갔죠. 23%나 상승했고, 그 다음에 AMD도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퀄컴 이런 것들이 CPU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다 투자했던 엔비디아가 한 4%나 상승했죠. 인텔에 투자를 해놓으니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도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장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장에서 안 좋았던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하루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도 5개가 가고 있죠. 즉 말해서 어제 안 갔던 종목들, 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안 갔던 종목들이 가고 있고, 어제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헬스케어 이런 것들,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이 어제 장이 갔던 것은 또 지고 있다, 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쪽이 가고 요쪽이 안 가고 돈이 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마켓플레이스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일단 요거 자체가 동반적으로 하락할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빨간불일 때 있죠. 자, 그런 것이 3, 4일 정도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이 망가지는 건데, 자,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돈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K 오일 한번 보겠습니다. 5.75% 하락한 지금 99.92달러, 100달러는 약간 좀 밑에 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다 조금 더 올라왔죠. US 오일도 마찬가지고 한 2.19% 하락하면서 94불대 기록하고 있다.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토요일에 있을 또 정상회담이 있다 해가지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S&P 500 지수는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수 7천이 강력한 또 지지선이 되지 않겠는가.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팔았죠. 고점에서 잘 팔았는데 여기서 사지 못하면은 한참 올라가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있는 것들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하나 더 팁을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EPS가 마이너스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은 조금만 하시고 이런 기업에서 뭐 10배가 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쪽보다는 우량주들 있죠. 그런데 다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돈이 이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겠죠. 돈이 이쪽에 몰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우량주에다 다 돈이 모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한 애는 조지아에 있고 한 애는 지금 시카고에 있는데 얘들이 다 포지로 원케이를 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치를 해줘서 직장인들이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들 애들이 하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 좋은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우량주들 중심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런 것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자들이 다 좋은 종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 이런 돈들이 매달마다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죠. 장기 투자자들이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굳이 여기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다. 자,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건 베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왔다 갔다 등락도 심하고 들고 가서 견디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석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를 갖다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우에 많으니까 일단 기술주는 아무래도 석유 없어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술주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이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은 뭐 할 말 없이 뭐 큰 폭에 완전히 고점에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삭스 지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올라갔던 폭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거는 벌써 25%가 증가되고 있죠. 다른 거는 고점을 약간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만약에 숏을 친다. 자,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가는 종목에다 숏이 여기 어디가 고점인 줄 알고 숏을 쳐가지고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SQQQ 이런 게 해가지고는 배가 망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폭도 짧고 그 다음 하면은 또 반드시 일단 숏 기질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결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내려온 다음에는 차라리 뭐 삭스 세배짜리면 삭스를 하시든지 뭐 그런 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여기가 고점이다 저기가 저점이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장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되고 있는 것은 삭스다. 어디가 고점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44% 정도 하락한 4.3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4.3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빅스 지수는 이제 20 밑으로 완전히 와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자, 달러 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100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외에는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인텔의 호재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두 가지 호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평화회담이 곧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면서 금요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의 외무장관 자체가 금요일 저녁에 아슬라마바드에 도착해서 파키스탄 중재인들과 미국과의 2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에 있다. 자, 요게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에 뛰면서 일단 고점을 통과하는 그런 사상 최고치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아슬라마바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분쟁을 거의 제쳐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이렇게 믿고는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쟁에 따라서. 그래서 중동발 뉴스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지금의 이제 몸속에서 트럼프가 전쟁의 종식 시한을 제시한 점이라든지 석유 공급에 충격이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의 호조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쟁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가가 지금 이제 거의 100달러까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린다는 말은 유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그렇게는 안 쓰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죠. 물론 나중에 되면 경제지표에 반영이 되면 약간의 출렁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렇게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 그렇게 시장이 일단 미스터 마켓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보다도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을 꾸준히 상승시키는 원동력이다. 기업이 이익이 안 늘어나면은 문제가 있는데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서 가이던스도 좋게 보고 있죠. 유가가 계속해서 뛰어서 막 150불 때 그 위에서 계속해서 논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자체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협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장 자체의 급등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지금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방문을 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교착 상태에 빠진 평화협상에 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요걸로 일단 주가는 날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상의 결실 여부에 딸려 있다. 자, 아직까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긴장 완화를 모색하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시장이 긴장 완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것들에 순조로운 시작과 맞물려서 주가가 당분간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혹자도 이런 이야기도 하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공격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중간선거 없을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데 이제 10월 달이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게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미스터 마켓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가 상승은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 것이 현재 모습이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술
투자자 댄 나일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금요일에 인텔 주가 상승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올해 CPU 수요가 매우 강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MD, 퀄컴 그다음에 이게 인텔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텔은 미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인텔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투자자들은 인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인텔의 주가가 12개월 동안 275%나 급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텔을 최대 보유 종목으로 꼽았던 나일스는 CPU를 갖다가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I 업계가 초기에 GPU에서 집중하면서 CPU가 사양길에 오른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지금의 성장 스토리는 시작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가 도입된 지 겨우 몇 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더 많이 도입함에 따라서 향후 1년 동안의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저번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GPU 한 개에 옛날에는 CPU 8개, 9개인데 지금은 3, 4개로 갖다가 붙여야 된다. 그만큼 CPU에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레이팅을 갖다가 47명이 주고 있는데 1명이 강력 매수, 8명이 바이, 그 다음에 34명이 홀드죠.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목표가는 95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너무 비싸다 지금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유사한 그런 관계에 있다. 옛날에 엔비디아 그래서 몇 년 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현재 3년 동안 670%나 급등했기 때문에 인텔 주식은 10년 넘게 부진한 주식이었다. 그래서 심리가 바뀌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텔에 투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물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겠지만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팔란티어 뭐 지금 쇼 쳤고 엔비디아도 쇼 쳤고 다 올라가는 모양이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쇼 친 사람도 이제는 다시금 투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마소에 대해서 새로운 직책을 신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락세를 또 보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더 넓은 시장에서 하락 위험에 대한 방어책을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MSCI 지분도 늘리면서 페이팔, 어도비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버리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금융기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이런 부분이 과매도되는 기회라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분이 기업 가치 하락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잠재적 혼란에 대한 우려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많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쇼 치는 사람이 바닥이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IBM, 그 다음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이 AI 위협의 징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주가가 폭락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쉴 새 없이 상승세를 보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 포지션을 좀 확대하고 있고 풋옵션이 포트폴리오 5%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주식을 팔지 않았다. 좀 말의 어폐가 있죠. 떨어지면 또 팔아야 되는데 많이 내려와서 이건 안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증시의 역사상 전례 없는 상승장이다. 자기도 상승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고 멈추지 않는 상승세 사상 최고치 경신은 전례가 없었다. 흥미진진한 시기다. 고점은 상승할 수 없지만은 폭락한 소프트웨어 결제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풋옵션을 추가 매수했다. 뭐 지수에 관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가고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이나 이제 풋옵션 할 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죠. 자, 올라가서 지금 이제 꺾인다 하더라도 별로 안 꺾입니다. 이렇게 가는 장에서는 조정이 짧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상승의 폭이 깁니다. 이럴 때는 풋옵션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있죠. 내려갈 때 주가가 내려갈 때 하락할 때 그때는 하락세가 길고 그다음에 조정은 짧고 하락세가 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내려갈 때 주가를 갖다 풋옵션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올라가는데 이 조정을 먹기 위해서 풋옵션을 한다.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지 못하고 나중에 다 깡통 차게 돼 있다. 그 나중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지금 이제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주가가 큰 폭에 빠지는지. 자, 그런 것들 보면 나중에 내년쯤 되겠죠. 자기들의 풋옵션 만기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그때 되면 또 눈물 흘리면서 팔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의 주요 일정이 중요한데 다음 주는 이제 M7 실적 발표, 그다음에 연준 회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증시를 시험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주요 일정도 좀 중요한데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실적만 좋게 나오면은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갖다가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위대한 기업들, 요들 중에서 5곳의 실적 보고서, 그다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회의, 여기에 대할 때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정쟁 위협, 인공지능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 이런 것에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래서 S&P 500이 4월 한 달 동안 9%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은 15% 급등했다는 거겠죠. 그 전쟁 관련 헤드라인과 시장의 상황상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형 기술주 훌륭한 기업들의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꺾일 때 우리는 관심을 갖다 해서 전쟁에만 줬지만은 미스터 마켓은 계속해서 실적을 바라면서 주가가 날아갔다는 거죠. 이게 실적이 없으면은 이렇게 안 가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의 지금 이제 실적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자. 실적이 가는 한 주가는 가게 돼 있다. EPS 함수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M7 기업들은 막대한 AI 투자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들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알파벳이 그렇죠. 그 다음 아마존, 메타, 자, 마소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애플은 6% 상승했고,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일단 성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소프트 업계의 최대 기업인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호실적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를 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소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엔트로픽이 저 보완 관계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저 경쟁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iShares의 테크 소프트웨어 ETF IGB도 조금 꺾이는 모양이 있고 그 이유는 서비스나우의 부진한 실적, 그 다음 IBM도 마찬가지죠. IBM도 거의 뭐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AI 혁명이 아무래도 쓰레기통에 버려질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들이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마소의 지금 이베일 이평선이 완전히 돌파가 되는지는 좀 주식에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몇 명 대형주들 또 연일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 쿡의 CEO가 존 터너스로 교체된다는 소식,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플의 AI 전략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떤 식으로 AI 전략을 가져갈지, 자, 그런 것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한 8,000명을 해고한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이유들. 자, 그 다음 또 다른 것보다는 아마존 같은 경우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의 성장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과 제미나이의 지금 성장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면밀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수요일에 마무리되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 전에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아무래도 형사수사를 중단하면서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시가 지금 이제 의장직을 맡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 자,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패드와치 툴에 따르면은 연방기금 선물에 중앙은행 올해 금리를 갖다가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 비율은 이제 1% 미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인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2번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차 대조표를 더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기 때문에 뽑은 거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어떤 식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다음 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절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시장이 오랜 격언인 세린 메이저 오래 팔고 떠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것들이 이번 시장에도 과연 일단은 될지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죠. 잘 팔았죠.
잘 팔았는지 잘 못 사면은 여기서 못 사면은 결국은 저 위에 가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사고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는 잘했는데 하나 못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안 난다는 거겠죠. 팔았다 살았다 해가지고는 일단 이익을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타임을 가지고 길게 보시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어떤 하우스의 기관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시장을 갖다가 하방으로 본다 이런 사람도 있죠. 소프트웨어 가격의 급락,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종목별의 장세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시장이 가고 있죠.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는데 안 가는 종목들은 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는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보디아였죠. 엄청나게 일단 행보를 많이 하고 요번에 다시금 200불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때 잘 팔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0불에서 잘 팔았죠. 자, 근데 여기서 사지 못하면은 결국은 또 요 위에 올라가서 210불이나 20불 돼서 또 쫓아가서 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죠. 샀다 팔았다 하기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들고 가시고, 자, 빠질 때마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때 팔고 나오지.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업을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매수하셨으면은 더 많은 그런 이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익과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가는데 아무래도 배수가 상당히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다 일단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가고 있으면은 주가 자체는 나중 되면 다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횡보디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가는 또 날아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이익하고 결국은 주가하고는 수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인텔 덕분에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믿을 수 없는 한 주를 보낸 것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시 5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호조, 즉 말해서 부분적으로 서버 CPU의 수요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가 이 인텔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이 반전을 예상하고 있다.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지금 SQQQ 뭐 3배짜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깡통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주식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짧습니다. 조정이 긴 게 아니고 이걸 먹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걸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내가 여기 할 때 되면 더 올라가 버리죠.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쇼 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쇼 스키즈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텔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 협력을 해서 소비자라든지 기업, 하이퍼스케일러의 시장을 위해서 여러 세대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개인용 컴퓨팅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엔비디아는 또한 작년 가을에 인텔에 대해서 주당 23.28달러에 50억 달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런 것들, 그다음 같이 또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AMD, 퀄컴 이런 주식들이 큰 폭에 상승하면서 뭐 13%, 14% 상승되고 있죠. 그 AMD 같은 경우는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텔이 CPU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CPU가 다음에 주요 병목 현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인텔의 실적은 이미 상당한 상승 여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AMD도 투자 기능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 뭐 GPU가 안 올라가면은 지금 CPU가 올라가고 있고, CPU가 또 안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있죠. 오래된 그냥 반도체 종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삭스 지수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에 상승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컴퓨터 자원의 부족 현상이 매우 분명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D램 값, 낸드 값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R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서 컴퓨터와 칩이 부족해지고 있다. 공급의 쇼티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물론 반도체 판매 호조세가 끝났다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미 있는 하락 반전의 기회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어도 2027년도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AMD 주식 역시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 역시도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서브용 중앙 처리 장치 CPU 수요가 급증하면서 AMD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MD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브 CPU 가격 상승,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에는 GPU 덕분에 이미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제는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서 더 큰 이점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CPU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두 가지 다 되고 있는데 자, CPU까지 지금 플러스가 되면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또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전례 없는 수요를 고려해 볼 때 AMD가 서브 CPU라든지 기타 제품의 가격을 의미 있게 인상할 수 있다. 가격의 인상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MD의 수익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조세무어 역시도 AMD와 인텔 모두 CPU 수요의 증가에 명백한 수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보다는 유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제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MD가 결국은 범용 CPU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베니스로 알려진 AMD의 차세대 6세대 지금 이제 EPYC의 서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AMD는 장기적인 매출의 목표 대부분이 GPU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CPU가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투자자들이 GPU 부분의 개선 조짐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여긴 여기대로 이익과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특별히 AMD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과 체결한 여러 계약에 탑재될 예정인 인스팅트 MI455의 가속기를 예로 들고 있다. 자, 특별히 AMD는 2월에 메타와 같이 지원을 할 것으로 밝히고 있죠. 플랫폼을 갖다가. 그래서 6GW 규모의 GPU를 제공하는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올해 말부터 아무래도 시작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10월에 발표된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계획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GPU가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데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CPU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은 아기처럼 푹 자는 포트폴리오의 전략이 거의 100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0대 40의 포트폴리오는 잊어버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투자자들은 더 나은 분산 투자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010년도 시장 참여에 따른 전통적인 주식, 채권의 분할의 투자보다는 주식, 채권, 현금, 원자재 네 가지 자산에 고르게 투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채권을 갖다가 좀 줄이고 원자재를 갖다가 좀 높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익률 때문에 투자자는 원자재에 대한 낮은 투자 비중을 늘리고 천연자원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채권의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정말에서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큰 폭으로 내려가지가 않죠.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원자재 이런 데다가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될 분야를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경기 순환 소비재,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식, 원자재 요 세 가지에 일단은 집중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갈 수 있으니까 자, 그 이유를 본다면은 월가가 명목 경제 호황의 복귀라든지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물가 안정 정책을 갖다가 전환할 거다. 즉 말해서 5월에 미중 무역 간의 긴장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또는 인공지능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반도체, 히토류, 광물, 석유 이런 것들의 지정학적 필요성, 전략적인 국내 기업의 구제 적극적인 미국 행정부, 달러와 국채로 석유와 반도체를 공급하는 동경무기에 대한 보증들, 그다음 인류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IPO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무래도 기술 거품이 다시금 시작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자금을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거래자들은 잠재적인 주식 약세에 대해서 대비한 해지 전략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과열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해지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은 아무래도 자기들도 좀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지가 없으면은 주가 자체가 계속 간다 해가지고 더 많은 자금을 갖다 붓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리가 완전히 가열된 것은 아니다 해서 더 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두 가지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XLV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지금 헬스케어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것은 XLV하고 S&P 500 갖다가 상대적으로 성능을 갖다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XLV 같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가 좀 무너지는 가운데 있고, 이 직전 라인 때 요걸 갖다가 돌파한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왔던 이렇게 상승 추세 있죠. 그래서 헤드앤숄더란 말이 결국 이 상승의 추세가 이제는 하락의 추세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지금 현재 XLV의 상대적 성능을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S&P 500에 비해서도 성능 자체가 그렇게 기능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 S&P 500은 날아가는데 얘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주식이 아무래도 올라가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은 날아가죠. 근데 힘이 없는 주식들은 바로 이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